안녕하세요. 세계신용정보에 근무하는 현무린입니다. 요즘 멀리 유럽의 테르키에서 대규모 지진 사태로 건물과 주거시설들이 파괴되고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작게나마 정성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것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지만 현재의 참혹함을 볼 때마다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해 보입니다. 부디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시민들이 슬픔과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신속한 복구 지원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채무의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에게 먼저 해야 할 채권유심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자발적, 선의적 변제 가능성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은 강제로 회수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소재 파악 가능 여부에 따라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하는 시간과 비용에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미수금의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채무자 소재 파악의 의미는 채권자가 알고 있는 소재지에 채무자가 실제 거주 또는 사업을 하며 법원에 접수한 채권자의 서류가 송달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법적인 절차적 시간과 비용을 10%에서 20%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하여 채권자의 강제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전입주소 또는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채무자의 정보는 현재 거주 사실 또는 연락 가능 여부는 무관하며 만약 위에 나열된 채무자 정보 중 아무것도 모른다면 채권의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접근하여 타인명의 전화번호, 타인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상거래 또는 금전거래를 했었고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 이력 사실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는 소송 등 강제회수 절차를 위한 민사소송법의 절차대로 법적 조치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첫 번째의 경우처럼 채무자 소재 파악이 가능하며 채권자는 다음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채권의 강제 회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문서가 채무자 주소지로 송달 가능하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집행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봤듯이 집행 권한은 판결문 등과 같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원의 공식력 있는 문서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은 인지대 등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변론하기 위한 법원 출석 없이 신청 후 채무자의 이의가 없다면 2주 후 채권자의 요구대로 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효과적인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채무자에게 송달받을 수 없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변제 요구 금액이 상이하다거나 채무 자체의 부존재를 주장한다면 지급명령은 설립되지 않고 법원은 보존명령을 통해 당사자가 한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님들이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 중 첫 번째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 여부를 확인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만약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위해 채무자의 정보와 채권, 원인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전입 이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는 알 수 없기에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향후 법원의 보존명령에 의해 소송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변제가 안 되는 채권의 강제 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채무자의 정보와 절차 중 소재 파악 후 지급 명령 신청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고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저에게 영상 제작에 큰 응원과 위로가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